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니 대표님 혹시 여기는 어디예요, 네. 대표님? 여기는 MZ들의 핫플로 뜨고 있는 바로 신당역 부근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신당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뮤지컬 보시는 분들이 자주 오는 충무아트센터가 바로 앞에 있고, 한 30m 정도만 걸어가면 신당역 2호선과 6호선이 지나가는 지금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죠. 신당 와보신 적 있어요? 신당 떡볶이 때문에. 떡볶이? 네. 떡볶이는 원래 옛날부터 유명했는데 요새는 두 끼가 맛있더라고요. 공실이 많아진 임대인분들, 근생을 가지고 계신, 꼬마 빌딩 가지고 계신 임대인분들이 공실들을 어떻게 좀 해소를 하고 또 좋은 우량 임차인을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고 싶어서. 이 지금 근생 빌딩은 저희 건물이 아니에요. 저희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꼬모시에서 임차를 해서 이제 곧 공사를 들어가게 될 건물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왕복 몇 차로예요 이게? 지금 여기 6차로잖아. 왕복 6차로를 지금 대로변을 끼고 있어. 이렇게 6차로에 지금 접한 이 건물은 대지 한 평당 1억 2천에서 1억 5천, 또는 코너변까지 가면 2억 이상도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지금 분위기입니다. 이 건물의 가치는 굉장히 오래되긴 했지만은 이 부동산의 가치 자체는 굉장히 지금 높은 편이다. 지금 평당 1억 5천 그 땅 위에 계신 거예요. 지금 1억 5천짜리. 위에 올라와 있는 거야. 우리 꼬모셰가 이제 숙박업을 하는 이제 법인이잖아요. 이 건물을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숙박업으로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잘 해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 저희가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철거를 다 끝내놨어요. 창호부터 뭐 진짜 각종. 원래는 이 자리가 여기가 다 잘려 있잖아, 그치? 네.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판넬로 돼 있었어요. 여기 로드뷰, 네이버 로드뷰로 아마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로드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불법으로 이렇게 판넬이 증축이 돼 있던 거를 이제 철거를 하고 다시 양성화를 해서 지금 여기다가 루프탑으로 다시 세팅을 할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이스 고시원이라고, 여기가 미니룸 70개가 있던 자리예요. 미니룸 70개인데 월세가 얼마였냐? 한 650만 원 정도. 네, 굉장히 저렴했죠. 저희가 이제 고시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70개 미니룸이면 사실 30만 원씩만 받았어도 매출이 2천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 대표님, 예. 되게 바쁘신데 죄송해요, 대표님. 예. 아니 대표님 여기 원래 그러면 월 650... 여기 임차인분께서 이제 650을 월세를 내고 방을 70개를 돌렸을 때 마케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기준으로 한 6, 700 정도 가져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실은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건물이면 꼬모셰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했을 때 제가 지금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한 달에 순이익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 뭐 그런 뭐 에어비앤비 수수료부터 아고다 수수료 뭐 이런 거 다 빼고 직원들 인건비 다 빼고도 3천이요? 네, 3천만 원. 우와. 그러니까 제 눈에는 이런 게 지금 보이니까 이거는 고시원 할 그런 게 아닌데, 고시원으로 600만 원을 벌지 아니면은 꼬모시랑 같이 여기서 이 자리에서 호스텔로 개발을 해서 월 3천을 가져갈지, 그거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요즘 공실이 진짜 엄청 심각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울 강남을 포함해 주요 노른자 상권마저 곳곳이 공실입니다. 돈을 쓰는 사람이 없으니 권리금도 안 받고 가게를 빼는.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고 하잖아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또 임대인 분들도 임차인을 받아서 자기도 건물 뭐 샀을 때 이자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1층에 지금 임대 써붙은 그런 빈 상가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여기 신당도 대로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걸어가다 보면은 뭐 임대에 써붙여져 있는 것들을 어렵지 않게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또한 지금 임대인 분께서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임차인을 받아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하고 층당 뭐 이렇게 얼마씩 이렇게 책정을 해 놓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만약에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수개월 이상은 공실로 됐을 확률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 진짜 연식도 되게 오래됐고, 여길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사를 다시 해야 돼. 뭐 어떤 뭐 수도부터 전기부터 다시 다 해야 돼. 근데 임차인분들이 그런 걸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임차인분들은 깔끔하고 인테리어가 비용이 최소한 적게 들어가는 그런 업종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기존의 그런 오래된 것들을 철거하고 새로 다 배관을 깔고 시설업이잖아. 그러니까 임대인분과 우리 꼬모셰가 이게 합이 맞았던 거예요. 보증금까지 다 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투입이 됐단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는 저희가 지하 1층부터 2, 3, 4, 옥탑까지 싹 다 지금 임대를 했기 때문에 뭐 한 저희가 7억 2천 정도를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뭐 7억 2천을 부어도 3천만 원씩 벌면은 2년 몇 개월이면 회수가 다 됩니다. 시설업이란 그런 거예요. 3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이렇게 수익률을 계산해 봤을 때 여러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 회수가 한 5년 정도 돼야 회수가 되는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저희 호스텔을 같이 하게 되시면 저희는 무조건 2년
최대 3년 안에 시설비를 다 빼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공시 리스크가 있으실 때도 불구하고 딱 들어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저한테는 리스크가 아니었어요. 요거는 기회다. 위기를 거꾸로 하면 기회.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해야겠다. 여기만 지금 봐도 방이 몇 개 나오겠어요? 한 내가 보기에는 4인실 한 4개는 나오거든요. 저 이런 건 봐도 방 몇 개 나오고 방 4개면 4인실 기준으로 1박에 25만 원 정도를 받고 한 달 기준으로 20박만 장사를 한다고 해도 방당 500만 원이 나오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2천만 원 나오는 거야. 이 좁은 공간에서. 또 여기 루프탑 있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여기가 거듭날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남산타워. 저기 신라호텔. 뷰가 여기 작잖아요. 네, 작살나. 대표님 근데 네. 많이 투자하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나요? 당연히 사업이라는 거는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버려진 여관들, 그런 모텔들 다시 인수해서 살려서 어쨌든 1,000만 원, 2,000만 원씩 지금 가져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살려서 할 수가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고 있고, 이런 걸 처음 접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이런 저의 컨텐츠를 한번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또 얻어가실 수가 있고, 또 3,000만 원이 성수기 기준도 아니고 비수기 기준도 아니거든요. 비수기 기준 에서는 3,000만 원마다 당연히 1월달, 2월달 있죠. 그때는 전국의 숙박업이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전국의 숙박, 전 세계 숙박업이 전부 다 비수기야. 숙박을 할 때는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이때 숙박을 가장 많이 해요. 숙박업 매출이 가장 많은 달은 12월달이다. 그리고 가정의 달이 있는 5월달, 그리고 그 전에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전국적으로 비수기란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3,000만 원이 당연히 안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또 성수기 때는 3,000만 원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사업은 당연히 그런 거죠. 은행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비수기가 없이 마케팅으로 이 위기를 넘어가느냐, 이런 것도 다 같이 배워볼 수가 있지 않을까. 공시 때문에 엄청 힘들어하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리스크를 대표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상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임대인분들도 예전에 그때에 생각했던 월세, 이 자리를 무조건 500만 원 받아야 돼, 1,500만 원 받아야 돼, 이런 자리들이 지금은 살짝은 불경기이기 때문에 임차인들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돼. 종각이나 종로 3가만 가봐도 지금 공실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그 상권이 어떻게 됐냐면 죽어버렸어. 임차인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결국에는 그 상권이 죽어요. 그러면은 누가 손해보는 거야? 건물주가 손해보는 거예요. 옛날에만 해도 종각역 가면은 진짜 새벽까지 사람들 엄청 술 마시고 임직분들 엄청 많고 막 그랬는데, 지금 밤 11시만 돼도 종로 3가 종각역 가면은 굉장히 조용하고 한산하다. 무슨 주택가 같아.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이동해 있냐? 바로 옆에 힙지로, 저기 북촌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힙한 가게, 그런 노포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일단 임차인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시장이 원하는 가격으로 좀 낮춰주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시장에서 지금 뭐가 먹히고 있고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거를 체득을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고시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호스텔로 공유 숙박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 면적에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업종이 뭔지 각자 일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막 그런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거 말고 저희처럼 시설업 같은 거 있잖아요. 누가 함부로 이렇게 들어오기 힘든 거. 시설업이라는 거는 초기 자본은 많이 들지만 어쨌든 매출 규모 자체가 다른 카페라든지 이런 인생 네컷, 코인 노래방 이런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거든요. 굉장히 10년 이후 이상까지도 계속 그 한 시설에서 돌려서 그런 임대 수익 또는 사업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걸 추천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예. 호스텔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호스텔을 많이 하는 이유는 예전부터 사실은 호스텔이 아니라 이제 에어비앤비 공유 숙박, 오피스텔이나 원룸, 투룸, 아파트 이런 데서 에어비앤비 앱에 자기 숙소를 이제 등록을 해서 거기서 1박에 얼마, 2박에 얼마 해서 많이들 그렇게 사업을 했었어요. 수년 전부터. 원래 지금 에어비앤비가 작년부터 합법적인 숙소만 이제는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올해 이제 10월부터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줄여서 이제 외도민이라고 하는데, 외도민을 받지 않으면 이제 숙소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투룸 이상의 원룸이나 오피스텔들은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마포구의 거의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오피스텔에서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불법으로. 지금 엄연히 불법이죠. 그런 게 올해 이제 10월부터는 많이 좀 없어질 것이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합법적으로 공실 상가에다가 시설을 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지금 단계에 와 있는 거죠. 건물주분도 어떻게 보면 이 영상 보고 문의를 해줄 수 있는데, 대표님 혹시
상담도 가능하시나요? 그렇죠. 임대인분들이 주로 이제 자기 공실 상가의 포모쉐 가맹을 원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이라든지 도면을 받아보고 수익성이 나온다고 하면은 저희 본사랑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가 운영 관리를 해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수강생으로 두드려 주시면은 저희가 해당 건물에서 지금 임차인을 받는 것보다 몇 배 이상으로 월세를 더 많이 나오게끔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죠. 네. 저희가 영상 하단에 댓글로 이제 뭐 단톡방이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다 타고 올 수 있는 달아놓을 거니까요. 여기 들어와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매니저님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실로 스트레스 받고 계신 우리 임대인분들, 올해는 호스텔 사업에 도전하세요. 혼자 하기 무서우시면 포모쉐에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